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었던 뿌라삐론이나 곰파스 등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 링링은 7일 오전부터 강원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해 시설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확을 앞둔 과수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곳들이 많습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급 태풍이었었던 뿌라삐론이나 곰파스 등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해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일 자정 서귀포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와 7일 오전 6시쯤에는 목포 부근에 다가설 것으로 보이고 7일 낮 12시쯤 군산 인근, 오후 6시쯤 평양을 지나 8일 오후 러시아를 향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링링은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초속 40에서 45m의 세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일 발생해서 오늘 현재 6일이니까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강도가 지금 매우 강한 상태거든요. 북위 30도 정도의 위도를 지나면 대부분 동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 태풍은 그대로 서해상 쪽으로 그 황해도를 향해서 북상을 하는 다른 태풍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서해상을 지나면서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우리나라는 더 큰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태풍 링링은 서해를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강풍 반경도 350km 이상으로 전망돼 전 지역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00년 태풍 프라피론, 2010년 태풍 곰파스, 2012년 볼라벤 태풍이 남쪽에서 발생해서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이와 같이 서해상으로 진입해서 우리나라 황해도 또는 경기도 일부 쪽으로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진로를 밟은 태풍들인데 그거와 매우 유사한 진로를 밟고 있고 그러한 태풍이 지나갔을 때 그 풍속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태풍의 속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름과는 다르게 강력한 태풍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보여 태풍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어가는 강원도는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도내 곳곳에 예정됐던 행사들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제 열기로 달아올라야 할 경기장이 시설물 철거가 한창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소식에 6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춘천 레저대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제13호 태풍이 행사 당일날 강풍을 몰고 온다는 소식이 있기에 아시지만 안전 위주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회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춘천시청 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던 춘천시 자원순환 페스타는 실내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도 상황에 따라 행사 장소를 실내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7일 아침부터 태풍 링링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특히 영서 지역에는 초속 3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 링링의 세력은 지난 2010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곰파스보다 더 강한 상황. 여기에 가을 장마가 지난 뒤 강력한 태풍이 관통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해진 지반으로 산사태나 축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으로 간판이나 시설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7일 새벽부터 강원도와 각 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 현장 타워 크레인 등 시설물 안전 조치와 입간판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각종 공사장의 뭐 크레인 그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간판, 그다음에 이제 특히 과일의 낙과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의 도북 같은 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시민들한테 사전 대피를 하도록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전을 기해 도내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를 발령했고 비는 오는 8일 새벽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많은 비가 며칠 동안 이어지면 물기를 머금은 집안은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산사태나 집안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1년 7월 발생한 강원도 춘천 천전리 산사태. 기록적인 폭우에 펜션 뒷산이 무너지면서 봉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 등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6시간 동안 2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빗물을 머금은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비만 오면 곳곳에서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확 무너져갖고 뭐 비사에 걸려갖고 뭐 차들이 와갖고 경찰들하고 차를 막고는 막 그랬죠. 아 날마다 해마다 위험하죠. 뭐 이제 돌이 떨어지니 차들이 막 돌을 끌고 막. 물기를 머금은 집안이 약해지고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사태는 땅이 울리거나 비탈면이 갈라지고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실제 산사태로 발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입니다. 도심 여기저기에 있는 이 같은 주택가 축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큰 비가 내리면 언제든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시기. 산사태와 낙석, 축대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곳곳에 침수 피해를 남기곤 하는데요. 특히 해안 저지대나 반지하처럼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은 바로 해안 저지대입니다. 바닷물이 만조일 때 빗물까지 더해지면 예상치 못한 속도로 물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안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처럼 제위험지구에 사는 주민들은 태풍이 오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빗물바지가 있는 곳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이물질이 쌓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정비해서 빗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안 저지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발효 후에 어망, 어구 등을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으셔야 합니다. 태풍이 오기 전 차량은 해안 저지대 주변에 주차를 피하고 되도록 높은 곳으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침수된 도로에선 감전사고도 우려되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전신주도 조심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땐 바다와 가까운 곳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해안저지대는 사전에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와 만조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미리 차수막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로 물기를 유도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의 만조 시간이 겹치게 되면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안도로, 방파제 출입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해일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와 막대한 피해를 남기는 태풍. 무엇보다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 제거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태풍이 예보되면서 과수농가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수확을 앞두고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가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는 금이가 속살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일부 사과는 땅에 떨어지고 갑자기 많은 수분을 흡수하면서 갈라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맛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2, 3일만 있으면 착색이 완료돼 수확할 수 있는 사과들입니다. 하지만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이 사과들을 얼마나 수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과수원은 평년 같으면 연간 1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는 태풍으로 인해 약 30%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년 동안 이게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없어가지고 뭐 사과 떨어져가지고 문제되는 건 없었는데 올해 지금 바로 명절 밑에 이게 딱 걸렸네. 그래도 여기 요때 걸려 그랬으니 한 3일만 먼저 걸렸으면 추석 대복 못 봤다 소리 나오죠.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사과뿐이 아닙니다. 포도의 경우 바람은 물론 비에도 약하기 때문에 해가림막을 점검하고 수확을 마친 포도의 경우 비가림을 제거하는 편이 좋습니다. 농가들이 그 바닥에 비닐을 깔아가지고 물을 받아내고 있을 텐데 그걸 혹시 비닐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또는 혹시 위에 비가림 비닐도 망가지지 않았는지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비가 과수원 내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태풍 링링은 7일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1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람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이 지나간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노는 물이 차지 않도록 물꼬를 트고 논두렁 흙을 단단히 다져둬야 합니다. 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막고 있는 잡초나 이물질 등도 걷어내야 합니다. 밭은 고랑을 깊이 파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지주대를 단단히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넘어지면은 다 상해 보겠다 모래 이게 이제 묵혀져 보거든. 그래가 묶어주고 있어요. 사과나 배는 미리 딸 수 있다면 따고 아직 수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거나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지주대에 가지를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이렇게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논밭에 물을 빼고 땅이 마르기 전에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농작물이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방제 작업도 중요합니다. 비가 온 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야 이제 병균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물별로 이제 적용 약조를 살포해서 이제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이나 가지가 찢어진 과수와 밭작물에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거름과 영양제 등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해안가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가 하면 거센 바람을 그대로 맞게 되는데 그만큼 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주변 상가와 시설물은 부서졌고 쓰레기와 바닷속 해초들은 육지로 떠밀려 왔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 특히 해안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태풍 곰파스의 경우 전남 신안군에서 초속 52m의 바람이 불었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는 세기였습니다. 중형급 이상의 태풍이 올 경우 해안가에선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세기인 보통 초속 35에서 45m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해안가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되면 선박은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무트로 올리고 어구나 어망 등은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장에서도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을 거니는 것도 전기 감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전기 시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침수된 지역을 걸어가다가 감전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다니시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운행도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태풍이 상륙했을 때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지면 태풍이 가까이 오지 않았더라도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 건물의 경우 분리 가능한 시설물은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와 지하실 통로엔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 주머니를 쌓아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와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미리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김현정 기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고 하천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차량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차량의 선루프를 하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합니다. 태풍뿐 아니라 홍수와 호우, 해일, 지진 등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고 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을 때도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쓰러진 벼,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예정됐던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숙박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필요한 보험과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대규모의 송전탑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강원도 7개 시군에 180개의 송전탑이 추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500kV 초고압 직류 송전 동해안 신가평 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경로입니다. 한전은 신한울 원전 1, 2호기와 강릉 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까지 220km 선로에 송전탑 440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강원도에만 7개 시군에 송전탑 180기가 세워지게 됩니다. 동부 구간에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 등 5개 시군이, 서부 구간에는 횡성, 홍천 등 2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765kV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이미 설치돼 있는 상황에서 500kV의 송전선로가 추가로 강원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횡성 지역에는 지난 2015년부터 대책위를 꾸려 송전선로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이미 횡성이 전국에서 765kV의 초고압 송전탑이 가장 많은 상황이라며 또 다른 추가 건립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송전탑을 추가로 설치하기 전에 기존 송전탑으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재산과 건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의 765 송전탑이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한전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또다시 신설 송전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천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걸기대회를 열고 주민이 모르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체하라며 한전의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한전이 송전선로 사업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다고 한전과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주민들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위해 장거리 송전망에 의존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전기가 필요한 지역에서 각자 전기를 분산해 생산하는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력 생산을 자생적으로 좀 해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체계를 좀 전환할 필요도 있고요. 기존의 송전탑의 방식보다는 아무래도 피해를 덜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전은 현재 추진하는 500kV HVDC 송전선로 사업은 송전탑의 규모가 765kV 송전탑에 비해 작고 직류 특성상 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의 완전한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간 연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고성 DMZ 평화의 길 운영이 추석 연휴 기간 중단됩니다. 고성군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고성 DMZ 평화의 길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실향민 등 통일 전망대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은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통일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 수는 하루 평균 4,500여 명으로 일대 주차장과 도로가 마비된 바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6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금석 도의회 의장과 최문순 도지사, 민병희 도교육감, 역대 도의원, 작은학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꾸짖어 주십시오. 우리 의원 모두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강원도,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역대 도의원 40여 명을 초청해 소통과 신뢰로 변화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21회 강원 목민 봉사대상 시상식을 갖고 일반 행정 등 5개 부문 수상 공직자에게 포상했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춘천 하중도에 공영 주차장을 개발하려는 도의 계획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 146만 주를 450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됐으며 개발공사는 이 중 150억 원은 알펜시아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고 300억 원은 하중도 공영주차장 개발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국토를 횡단하는 뚜르드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는 고성에서 강화까지 접경지 510km 구간에서 5일 동안 열렸으며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개인 종합 우승은 11시간 36분 19초의 기록으로 핀란드의 베티 바이니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경기도 선발팀인 가평고등학교 김태호 선수가 16위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행정안전부는 뚜르드 DMZ가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춘천시가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한 춘천시 자원순환 페스타가 6일 춘천시청에서 개막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는 8일까지 재활용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5개 테마와 17개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진행됩니다. 특히 5개 시민단체가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폐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체험교실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애니메이션과 입체적 표현 등을 통해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정크아트 작가의 작품 초대전을 비롯해 자원순환 실천 다짐을 위한 서약을 받는 캠페인도 열립니다. 원주시가 전체 시내버스 167대 가운데 공공 와이파이 미설치 시내버스 78대에 대한 추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78대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 정식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이와 함께 누리버스 9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시내버스 외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기관, 버스 정류장 등 283곳에 연말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지역 상경기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월 관광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합니다. 이번 분석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년 동안 영월군 전체에 대한 빅데이터 자료입니다. 특히 단종문화제와 동강 뗏목축제, 김삿갓 축제 등 영월군 3대 축제 관광객 인구 유입과 경제 효과, 소비 동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이번 결과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영월 관광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와 모니터링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말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으며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서 지역은 50에서 100mm, 영동 지역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도내 아침 기온 춘천과 속초 24도, 원주와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한낮 기온 많은 비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소 기온이 높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30도, 강릉 28도가 되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우리도 저녁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기록적인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올해 북상한 태풍 중에 세력이 가장 강한 데다가 우리나라는 이 태풍의 위험 반경인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영서 지역 또한 이번 주 내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의 비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내리겠고 파도의 높이도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